네, 매주 수요일 여의도 영업비밀에서는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와 복잡한 속사정 그리고 여의도의 뒷얘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눈이 많이 오던데 지금 좀 네. 괜찮으셨어요? 오시는데? 그 택시 잡느라고 굉장히 애먹었습니다. 예, 그래도 정시에 도착을 잘 해주셔서 다행입니다. 원래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얘기부터 할까 하다가 지금 당원 게시판 논란이 워낙 민주당도 이걸로 시점을 조절할 정도이니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인가 싶은데요. 당원 게시판 논란이 뭐 아예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고 내일도 최고위가 있습니다만 월요일 최고위에서는 좀 공개적으로 얼굴 붉히는 장면이 좀 연출이 됐어요. 네. 김민전 최고위원 얘기 때문에 한 대표가 좀 즉각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김민전 최고위원이 계속 당원 게시판 논란을 지속적으로 최고위에서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첫 번째가 아니고요. 먼저 저희 당을 지지해 주는 분들에게 이런 예. 문제로 참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정말이지 면목이 없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네. 자괴감도 많이 들고요. 그런데 도대체 누가 왜 이토록 중차대한 시기에 제가 여기 시그널에 나와서도 향후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내려오는 향후 6개월이 정말 하늘이 보수 정치에 준 천재 일우의 기회다. 네. 그 쇄신의 골든 타임을 놓치면 정말 보수 정치는 국민적 외면을 받을 거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저희 당의 또 일부 인사들은 도대체 왜 이 시점에 이런 당원 게시판 문제를 가지고 내부를 이렇게 들쑤셔 놓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네. 엊그저께 김민전 최고위원 그것도 도저히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행태였는데 그날이 당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 발족을 알리는 날이었고 네. 그날 이제 한동훈 대표의 모두 발언에서도 그게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예. 근데 그날 김민전 최고위원이 일으킨 소동으로 인해서 그 기사는 거의 다 덮였어요. 그래서 여당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이런 거 갖고 싸움박질한다. 네. 거의 기사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날이 또 무죄 선고까지 돼버려서 이재명 그렇죠. 대표에게 뭐 한쪽은 무죄 선고고 한쪽은 자중질환 상태 이렇게만 기사 나갔고 뭐 민생 그건 저도 이제 기사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돋보기로 예. 이렇게 신문 보니까 마지막에 한 줄 정도 걸쳐 있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런데 김민전 최고위원이 그날 허위 사실을 근거로 삼아서 네. 허위 사실로 당 대표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전혀 불필요한 그 논란을 만들어낸 거죠. 예를 들면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직 사퇴하라 이런 글을 쓴 사람들을 고발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문자로 그런 문자를 많이 받으니 문자 폭탄 최고위원 사퇴하라. 그러니까 내 것까지 같이 좀 고발해달라.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 그 앞부분이 그게 나중에는 이제 뭐 여기 채널A 기사를 보고 그랬다 본인이 해명을 했는데 네. 그 그것도 기사를 저희 기사예요. 예. 채널A 기사인데 그 오독한 거더라고요. 네. 누가 봐도 오독을 한 거예요. 기사를. 그 기사 표현은 뭐 저도 이제 자세히 읽은 건 아닙니다만 당대표 사퇴하지 않으면 추가 의혹을 제기하겠다 이런 식의 뭐 폭로? 그러니까 폭로 협박글. 예고? 그러니까 협박글. 당대표 사퇴하지 않으면 예. 추가적인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사람도 고발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채널A 기사가 그렇고 네. 그게 팩트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허위 사실로 뭐 한 사람을 요번 주 내로 이제 고발을 할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런 협박하는 사람도 고발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게 그 기사 내용이고 그게 팩트고. 그럼 정리를 하자면 당대표 사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추가 폭로를 협박하는 그렇죠. 글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 예, 그 기사에도 그 협박죄로 고발하는 거, 네. 협박에 대해서 고발하는 거. 근데 느닷없이 그런 식으로 오독을 한 거를 마치 팩트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러면 얼마나 한심하게 보입니까, 이 당이. 그리고 뭐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네. 그만두라고 해서 그걸 고발하면 그 고발한 사람이 거의
거의 그 비정상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대표 사퇴 요구는 뭐 누구나 하려면 할 수 있는 건데 아니 뭐 그거 지금 가지고 뭐 예.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 하야하라. 뭐 야당은 밥만 먹으면 그 얘기하잖아요. 네. 그쵸. 그걸 고발합니까? 그거 일일이 고발하지 않죠. 고발하는 사람이 웃긴 거 아니에요. 이건 예. 상식의 문제 아니에요. 네. 근데 여당 최고위원이 그런 거를 해서 그러니까 너무나 황당하고 다들 어리둥절해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발언하시는 건 좋은데 좀 사실관계 확인을 좀 하고 발언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거고 네. 제가 어제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책임 있는 해명을 해야 된다. 김민준 최고위원이. 네. 그리고 이런 식의 그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분란을 일으킨 게 처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이런 거 갖고 자꾸만 에너지 소모하고 싶지가 정말 원치를 안 해요. 예. 그런데 자꾸만 이런 식의 황당한 도발을 하니까 또 그거를 그냥 뭐 아무 무대응하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지금 참 그런 판국입니다. 지금 일단 공개 설전은 뭐 한 대표 사퇴하라는 글에 대한 조치를 놓고 이제 김민전 최고가 오독을 한 상태에서 나온 것 때문에 벌어졌다 이런 말씀이셨고 내일 최고위에서도 그러면은 김민전 최고위원이 이거에 대한 뭐 입장을 내놓지 않거나 하면 또 그러면 비겁한 한판하시는 거죠. 거예요? 예. 한판할 필요도 없고요. 예. 그때는 뭐 본인 한 말을 뒤집은 거거든요. 네. 목요일 회의 때까지 그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지 못하면 공개 사과하겠다. 그렇게 분명히 발언을 했으니까요. 예. 근데 그 채널A 기사가 근거가 될 수 없어요. 네. 그럼 본인이 오독해놓고 그걸 근거로 내밀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사과나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지나가면 그건 또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할 경우는 그 다음 거는 또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근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요. 이게 뭐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들이 뭐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뭐 글을 썼다 이런 건데 이런 거는요. 반대의 경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반대의 경우요? 예를 들면 용산 고위 관계자가요. 저희 당 소속 의원들하고 통화할 때나 또 기자들하고 통화할 때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참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게 저희들 귀에 다 들어와요. 용산 고위 관계자가 용산 고위 관계자가 그게 뭐 초반에야 그럴 수 있다 쳐도 지금도 계속 뭐 최근에도 그래요?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말이죠. 김건희 여사 고모라는 분, 고모. 김건희 여사 고모라는 분이 이게 이제 11월 5일에 한 유튜브가 이거 한동훈과 한동훈 가족이 이런 공작을 했다는 식의 그 자기 유튜브 첫 유튜브 방송을 했죠. 첫 근데 의혹 제기를 했죠. 그 직후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그걸 그냥 사실로 딱 단정을 해버려요. 한동훈과 그 가족들이 했다. 그 사실 의혹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의 고모가, 고모라는 분이 고모라는 분이 그 고모 맞습니다. 네. 김혜섭이라고 하는 분인데. 고모의 존재는 전 자세히 들은 적은 없는데. 근데 뭐 고모인 거는 뭐 확인이 되고요. 네. 근데 그걸 사실로 단정을 해버리면서요. 한동훈 그 집안에 대해서 벼락 맞아 돼질 집안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페이스북에. 그러면은 11월 5일에 이 당원 게시판 의혹을 처음 제기한 유튜브를 보고 그거를 또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링크를 걸어놓고 이게 마치 정말로 사실인 것처럼 단정을 해요. 단정해서 이렇게 글을 그래놓고 썼군요. 벼락 맞아 돼질 집안이다. 이런 또 저주의 표현을 써요. 이런 걸 저희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뭐 대통령실 관계자가 사적인 통화에서 그런 뭐 욕설을 했다. 김건희 여사 고모가 뭐 이런 식의 저주를 퍼왔다. 저희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런 거 갖고 문제 안 삼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를 한 적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부터는 계속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워낙 좀 이슈였기 때문에 다시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일단 글을 쓴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당 차원에서 어떤 글을 전수조사 해보니까 뭐 한동훈 대표 명의로 올라온 글 중에 뭐 비방글이라고 해봤자 12건 정도 있었다는 거고 가족글에 대한 분석도 해주셨는데 사실 가장 궁금한 것은 한동훈 대표는 그렇다 치고 가족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한 대표가 명확히 말을 안 하다 보니까
그거를 좀 말을 해주면은 이게 정리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누가 왜 이 소동을 일으켰는가? 네. 저희는 그걸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순한 예, 의문 이게 아니에요. 소박한 의문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네, 누가 왜 이 소동을 시작을 했는가? 저희는 이건 정치 공작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 한동훈이 왜 평상시답지 않게 묵묵부담이냐, 왜 침묵을 지키느냐, 뭐 이런 식의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압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당에서 문제가 되는 그 글 1068개 네, 그 게시글을 전수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더니 실체를 밝혀라. 뭐 이러던 분들이 말이 바뀌어요. 못 믿겠다. 그 왜곡된 방탄조사다. 네, 한동훈 대표에게 예. 유리하게 왜곡된 방탄조사. 그걸 어떻게 믿느냐. 예, 나경원 의원 같은 사람도 그런 물타기 조사는 의미 없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뭘 밝히라 해서 밝혔더니 그걸 어떻게 믿느냐. 또 이렇게 시비 걸고 나와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분들이 당무감사를 하자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랬죠. 당무감사를 하게 되면 일단 실태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문제가 될 만한 게시글, 대상이 되는 글, 지금처럼 전수조사해서 분류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실태 파악부터 해놓고 나서 그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가 드러났으면 거기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크게 보면 이 두 덩어리입니다. 네. 그 앞부분을 한 거예요. 당무감사를 했더라도 이 전수조사는 앞부분에도 반드시 필요한 거죠. 네. 실태 파악을. 예. 그래서 이걸 지금 못 믿겠다. 무슨 물타기 조사다. 한동훈을 위한 방탄 조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서요. 대표 선수도 한 2명이고 뽑으세요. 예. 뭐 이른바 친윤. 예, 거기서 해서 이 전수조사가 제대로 된 건지를 이거를 검증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못 믿겠으면 못 믿겠으면 지금 이제 친한계 위주의 지도부가 한 전수조사 못 믿겠으면 네. 친윤계에서 대표 주자를 내세우면 예. 뭐 검증을 한번 해봐라 이 조사 그거를 결과를. 그러니까 1068개의 전체 댓글 네. 그거를 다 열람을 하면 되잖아요. 예, 열람을. 네, 열람을 그거 반나절이면 합니다. 1068개 길지도 않고. 예, 그러면 그쪽에서 와서 같이 하고 다 보고 그리고 이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 문제점이 있다면은 지적을 하고 없다면 벌써 이 의혹을 일으킨 쪽에서요 고소고발이 6건이나 들어와 있고 네, 한동훈 대표의 배우자인 진은정 명의로 쓴 그러니까 진은정 명의의 고발도 2건이나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다 검증하고 나서 그 발표한 게 틀리지 않았다는 거 인정하면 이제 좀 조용히 하고 민생 경제 또 당의 쇄신 뭐 이런 데 좀 집중하고 경찰 수사 결과 기다리면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새롭게 해주셨고, 근데 제가 또 다시 돌아가서 이거는 이제 반대쪽에서는 계속 이 주장을 하니까 이 질문을 또 재차 드리는 건데, 일단 한동훈 대표라든지 주변의 친한계 지도부가 보기에는 누가 왜 이런 소동을 일으켰냐 여기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것 같고, 반면에 중간에 이제 별로 개파색이 없는 의원들도 이상하다. 한동훈 대표가 명확히 가족이 썼는지 아닌지, 가족이 썼다면 우리 가족이 이런 글을 썼지만 뭔가 비방 목적의 글은 없었다라고 하고, 여튼 부적절했으면 사과를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인데 왜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말을 하지 않느냐, 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뭐 상식적이고 소박한 의문이고 예. 그런 그 의문 제기를 저희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네, 이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한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전당대회 때 익심 논란 때도요. 예. 한동훈 대표가 지금하고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공천 예, 문자를 몇 번.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네. 몇 번 사과를 받았느냐. 놓고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보냈는데 한동훈 예. 대표가 익십했다는 논란이 예.
당시 전당대회 상대 후보 쪽에서 제기를 했는데 엄청나게 제기를 했죠. 근데 한동훈 대표 그때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까? 예. 그런 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받았다면 몇 번 받았는지 그 익십한 건 맞는지 여부. 근데 다 드러나잖아요. 평상시 한동훈답지 않다라는 예. 비판은 그 예를 들면 20대 지금하고 유사한 경우입니다. 예, 20대 당시에 한동훈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한번 기사 검색해 보십시오. 근데 지금하고 유사합니다.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익십 논란 때 한동훈 대표가 그거에 대해서 뭔가 확인을 해주거나 해버리면은 이게 뭔가 그 선거 총선 과정에 여사의 개인 문제 이렇게 번질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본인이 아는 거를 얘기했을 때 이게 논란이 더 커져서 커지죠. 대통령실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때도 별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런 예. 말씀인데 지금도 그럼 그 같은 논리라면 이거를 한동훈 대표가 아는 대로 말을 하면 오히려 타격을 받을 부분은 친윤계다 이렇게 이해가 그건 되거든요. 뭐예요? 친윤계가 타격받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예. 그 문제를 또 해명을 하면 또 다른 또 시비를 걸어와요. 네. 아까 전수조사 결과 발표했더니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건 방탄조사 아니냐? 이렇게 또 시비 걸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밝히면 그 떳떳하면 이제 진은정 변호사가 직접 나와서 밝혀라든가 뭘 계속 뭐 문제를 만들어 나가요.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여론 조작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무슨 드루킹 같다 그러고요. 이게 보니까요. 하루 평균 한동훈과 그 5명의 가족이 6명이 하루 평균 몇 건의 글을 올렸는가를 봤더니 2.39건이에요. 네. 3건도 안 되는 글을 올리고 온 가족이 다 6명이나 하면서 그걸 가지고 여론 조작을 한다고요? 지나가는 소도 웃을 얘기를 지금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사실 네? 당원 게시판이 왜 이렇게까지 논란인가? 근데 비방글을 썼다. 근데 비방글을 쓴 사람의 이름 중에 한동훈 대표 가족과 이름이 네. 같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그게 문제다. 뭐 이렇게만 좀 이해를 했는데 지금 저쪽에서는 여론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제기를 했던 것인 거죠. 그렇죠. 근데 하루 평균 3건도 안 되는 전 가족이 모여서 했다는데 3건도 안 되는 글을 써가지고 여론 조작이 됩니까?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여쭤볼게요. 뭐 기자들은 당원이 아니니까 당원 게시판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예. 주변에 당원이 많잖아요. 예. 당직자들도 당원이고 지금 뭐 신지호 부총리도 당원이시니까 저희가 그러면은 그 당원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라고 누가 얘기를 하면 그거 조금 캡처해서 보내줄 수 있어? 뭐 긁어서 좀 그렇죠. 줄 수 있어? 해서 그런 식으로 받아보긴 해요. 그게 왕왕 기사화된 적은 몇 번 있죠. 그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원 게시판이 훨씬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류의 기사 보도가 많이 되는 게 실제로 좀 당원들의 여론이라고 하니까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는 당직자를 통해서 그 당원 게시판 내용을 조금 이렇게 전달받아서 네. 중요하면 쓸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을 좀 유도했다라고 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거기 비방글이 올라왔는데 대통령 탈당 여론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거는 해서 이제 막 그렇게 뭐 억가식으로 굳이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도 뭐 얘기 못할 바는 아닌데 네. 본격적으로 작업하겠다고 하면서 하루에 3건도 안 되는 거 올려놓고 여론 조작했다고 그래요. 예. 정말 지나가는 소도 웃고 개도 웃고 말도 웃고 다 웃겠어요. 예. 이거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보기에는 당대표를 흔들겠다는 의도 같다. 뭐 이른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옥균 프로젝트라고들 했었잖아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정말 깜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집권 여당을 그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비난을 이 판국의 그런 그 하찮은 거 갖고 집안 싸움질을 하고 있느냐 이런 국민적 지탄을 받게 만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게 또 반복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제2의 익십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공작의 실체를 저희가 좀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게 왜 11월 5일에 그 첫 의혹 네. 제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예. 계속 불거지고 있는지 이러한 그 얄팍한 공작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요. 차제에 어차피 지금 이것 때문에 시끄러질 만큼 시끄러졌고 이 공작의 실체 그리고 요번에 이 단계 소동의 공작의 거점 역할을 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 저희가 좀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좀 저는 해소되지 않는 궁금증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왜 이런 소동이 벌어졌고 이런 단계의 논란이 계속 확산되느냐.
그거 파악하는 거 상당히 중요한데 누가 왜 일으켰냐를 파악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누가 썼느냐에 대한 궁금증 그거 한동훈 대표가 답해달라는 그 궁금증은요. 요구도, 예. 그거 궁금하죠. 우리가 유명인 또 뭐 예를 들어 유명인 한동훈 대표도 엄청난 유명이니까 유명인 또는 유명인 가족이 뭐 했는지 이른바 그 대중적 관음증이라는 게 있어요. 나쁜 네. 의미가 아니고요. 예. 궁금하잖아요, 일단. 예. 정말 그런 거 알고 썼을까 싶은 거예요. 그런 근데 거죠. 네. 그게 그런 거를 이 공작 세력들이 묘하게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의도에 답해 주면요. 그러면 이 익명성의 그 익명 게시판 앞으로 그런 걸 계속 그럼 확인해 줘야 됩니까? 예. 아 그런 대표의 어떤 안 좋은 이미지의 사- 흠집을 내기 위한 그런 그렇죠. 거에 일일이 답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앞으로 또 다른 뭐가 있으면 그리고 일단 그 대표 가족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네. 대표 가족 명의로 쓴 글 중에 이게 정말 문제 아니냐 문제가 되는 글 이런 거 있지 않느냐 그거 하나 제시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뭐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썼으니까 그거냐 아니냐 뭐 네. 이런 거예요. 뭐 무슨 목줄 뭐 이런 게시 제 목줄 제목은 있던데. 그거는 예. 확인이 됐잖아요. 그 동명이인 한동훈이 쓴 걸로. 일단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뭐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한동훈 대표는 그 명확히 가족이 썼다 안 썼다 말은 안 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그냥 덮이지가 않고 아까 굴러가는 그 느낌은 전수조사한 결과를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뭐 친윤 의원들이 와서 같이 검증하자니까요. 이거 이런 제안도 못 받으면요. 예. 그냥 뭐 진실 규명 사실 확인은 별 관심 없고 그냥 한동훈 까고 싶어서 한다라는 자백뿐이 안 돼요. 예. 제가 오늘 드린 이 제안을 거부한다면요. 예. 친윤계에게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새롭게 하셨으니까 아마 뭐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문제는요. 지금 이럴 때냐라고 좀 뭐 모두의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민주당까지 가서 해서 한동훈 특검법을 뭐 발의를 하겠다 네. 이러고 뭐 이런 논란까지도 다 집어넣어서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여당이 분열하는 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앞으로 특검법도 처리를 해야 되고 한데 그 저 민주당 측에요. 꿈 깨라. 예. 그거 뭐 이번 주 목요일 28일에 할 거를 내달 12월 10일로 10일. 한다고 해서 바뀔 건 없다. 본인들의 특검법이 얼마나 잘못된 특검법인지 그거부터 좀 들여다보는 게 빠를 거다. 네. 아무리 지금 여당이 이렇게 좀 개파가 나뉘듯이 네. 조금 갈등을 빚는 것처럼 보여도 특검법안 제표결 놓고는 뭐 분열할 건 아니다. 이렇게 그런 말도 안 되는 특검법안에 그 찬성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안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당원 게시판 논란은 좀 지켜봐야겠어요. 내일 최고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오늘 조간에 이런 보도가 하나 있던데 이게 사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그 최고위 공개회의 때는 한동훈 대표와 김민전 최고위원이 좀 약간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고 비공개회의로 넘어가서는 신지호 부총장도 그러셨고 정성국 부총장도 그랬고 네. 그렇게 좀 설전이 더 이어졌다라고 하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러면 최고위원들 외에는 당직자들이 이제 최고위에 참석하지 않는 안을 좀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측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기사화가 된 것 같은데 네. 예, 추경호 원내대표 그 부하인 그 신동욱 원내대변인이 그날 가장 많이 흥분해가지고 가장 길게 얘기했습니다. 아 정성국 의원이 정성국 못지않게. 의원하고 이제 좀 설전이 벌어졌는데 네. 그 원내 대변인 아니에요. 예. 그 추경호 원내대표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네. 근데 제일 흥분해서 제일 길게 얘기한 사람이 신동욱 대변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 국민의힘은 아마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좀 확신하고 앞으로의 어떤 대응 전략을 짜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무죄가 나와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서 공직선거법에서 유죄가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선고에서 무죄가 하나 나와버리니까 지금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를 거의 반쯤 이상은 벗은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게 착각해주면 뭐 저희로서는 뭐 나쁘지는 않죠. 예, 네. 괜찮나요? 그렇게 예. 착각을 해주는 건가요? 오히려 그렇게 착각하고 뭐 방심하면 또 뭐 나쁠 건 없는데 근데 예. 이번 판결에 대해서 지금
이게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말고는 누가 있을까 해요. 그러니까 위증은 있었으나 위증 교사는 없었다. 그러니까 음주는 했는데 음주운전 안 했다고 똑같은 그 정도 수준의 얘기를 해가지고 예. 뭐 국민의 법상식, 법감정하고 완전히 정면 배치되는 그 판결을 내린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항소심에서 저는 뭐 바로 잡혀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위증교사는 1심이 나왔으니까 항소심은 기다려봐야 되는 거고 공직선거법이 아무래도 그 633의 법칙이라고 해서 가장 빨리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네. 나올 수 있는 선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2심 대응에 좀 공력을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내에서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네.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제 항소를 했고 아직 그 네. 항소심 재판부는 배당 저기 정해지지 않았어요. 곧 예. 정해지겠죠. 뭐 예. 전자추첨하고 서울 고법인데. 네.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거거든요. 네. 그거를 그럼 받아줄 것인가 말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쭉 또 법률가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받아들여주면요. 그 헌법재판소로 그게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 이렇게 의율하는 게 너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위헌성이 있는 거 아니냐. 예. 이거를 판단해달라. 그렇게 헌법재판소로 보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결론이 날 때까지 이 재판은 중단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까지 보면 그런 식으로 가면 한 1년은 거기 묵혀 있다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 1년이 본인의 정치 생명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1년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차기 대선 재판 지연으로 차기 대선 출범 가능성이 열리는 그런 1년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항소심 재판부가 그거를 그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받을까 말 것인가는 그 제청에 자기도 공감하는 바가 있는 경우에는 헌재로 보내고 별로 공감할 만한 그 제청이 아니다 할 때는 그냥 기각을 하는데 네. 이제까지 공직선거법에서요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은 사람도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고 그게 좀 핵심이다라는 그렇죠.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 김대엽 사건 다 알잖아요. 예. 그 당시 이회창 후보가 노무현 후보에게 2.3%인가 간발의 차이로 졌는데 김대엽의 이회창 아들 두 아들 다 그 특혜 받은 거고 뭐 네. 그게 다 나중에 거짓으로 드러났잖아요. 예. 근데 선거 결과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공직선거법상의 그 허위사실 공표는요 정말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네.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그러게 듣다 보니까 이제 그 유권자를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 표를 얻게 되면 유권자는 이제 제대로 된 선택권을 침해받게 되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지우자라는 이제 이게 헌재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항소심 재판부가 이번에 위증교사 판결을 내린 재판부 같으면 좀 위험해지는 거고요. 예. 그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을 내린 그런 재판부라면 받아줄 리가 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사실 재판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과가 네.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국민들도 좀 헷갈리기도 하고 네. 사법부 존중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긴 합니다만 납득 안 가는 판결이 좀 나왔다라는 이제 평가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모든 사법부 판결을 존중은 해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이거 참 우리 헌법 예. 103조 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그러니까 판사들은 누구로부터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심판하는 건 맞는데 판사마다 다 무슨 성향이 있다 보니까 어떤 판사 어떻게 걸리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는 법적 안정성 자체가 과연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좀 낳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훌쩍 지나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제안 주신 친윤계에 네. 전수조사 못 믿겠으면 들어와서 같이 검증해 예, 보자. 같이 예. 예, 이게 오늘의 좀 핵심이 아니었나 예. 싶네요. 지금까지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